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봄이 오나보다 싶은 계절이긴 한데 벌써 더워지는 것 같은 날씨입니다. 점점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10분만 들으면 한 주 외환시장을 알 수 있는 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4월 21일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금리 결정과 미중 간의 갈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향후 5월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6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사전 인하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애매한 입장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예상대로 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다가 멈춰 있고 세계적 무역 긴장과 불확실성은 향후 유로존의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이 크고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로 만장일치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며 지난주 언급한 연준의 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며 금리 역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이젠 관세 숫자 싸움에서 디테일한 부분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등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는 분위기이고 또 미국 항공기의 인수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을 취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해운사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무역전쟁의 범위가 관세에서 에너지, 물류로 번져가는 모습입니다. 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입니다. 5월 1일 일본의 금리 결정과 7일 밤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2주 정도의 여유가 있고 이번엔 양국 모두 금리를 조절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경제지표도 그렇고 조용한 한 주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90일 이내에 관세 협상을 하자는 분위기이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서서히 협상을 시작하는 모습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24일 회담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22일 주요 경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을 때 미국과 엔화 환율에 대한 물밑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이 있어 엔화의 방향이 주목되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트럼프의 똘기가 어떤 참사를 만들어낼지 궁금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사실 취임 이전부터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그대로 인정하며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서 연준은 물가를 핑계로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모습이고 트럼프는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빨리 내리라는 압박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엔 채권 가격의 불안과 주식 하락에 대한 위기감으로 대놓고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나는 파월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미 그 사실을 알렸고 내가 그를 내쫓고 싶다면 파월 의장은 곧바로 떠날 것이다. 정말이다. 고 말했습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사임하고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온다면 트럼프의 온화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인물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시장의 분위기로나 트럼프가 강제 해임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면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암튼 연준도 끝까지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물가를 핑계로 경기를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어떻게든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하반기부터는 원화 환율도 1,400원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아니 곧 다가올 5월부터는 하락 압박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엔화 시장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급한 하락에 대한 조정의 한 주였다 생각됩니다. 3월 말 151엔대에서 하락을 시작했고 144엔까지 하락한 이후 4월 초엔 다시 148엔까지 조정받았고 이후 다시 하락을 시작해 141엔까지 내려왔으니 한 달 사이 급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지난주는 142엔대에서 주로 움직이며 숨고르기를 한 주였습니다. 원화 시장입니다. 역시 엔화처럼 급하게 내려온 움직임에 대한 숨고르기 장세였습니다. 정치적 문제도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한숨 돌린 모습인 것 같아서 추가 하락을 생각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제거했을 때 적정 원화의 가격은 1,380원 선, 여기에 관세 리스크를 더하면 1,400원 정도가 현재의 적정 가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의 요인은 여전히 미중의 관세 갈등에 연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보다는 위엔화의 움직임에 조금 더 민감했다 싶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3일에는 미국의 구매관리자 지수와 신규주택 판매 지수 발표가
24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기존 주택 판매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지표의 무게감은 떨어지는 느낌이고 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주가 사실상 미국 금리 발표 이전 주의 깜깜이 기간이라 이번 주가 연준의 동향을 살펴볼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22일에는 필립 제퍼슨 미 연준 이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23일에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의 연설이 있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역시 미중 관세 갈등의 심화 그리고 중국의 의도적 위해나 약세 유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관세 갈등이 가져올 미국 경기 침체, 미국 주식 하락 그리고 국내 증시 하락이 연동되고 외국인 순매도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나온 삼성전자의 외국인 배당금이 환율을 소폭 끌어올린 점을 보면 이번 주도 24일 현대글로비스, 25일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여전히 외국인 배당이 예정되어 있어 주 후반 움직임이 위쪽으로 붙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하락 요인으로는 잠깐 언급한 22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의 회의 이전에 있을 미일 환율 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실제 발표는 없더라도 트럼프의 바람이 달러 약세 유도이니 엔화의 강세를 의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엔화 강세는 원화의 동반 강세, 즉 하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역시 트럼프가 관세 전쟁에서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도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강세의 모습을 잘 버텨내고 있는 유로화이기에 추가 강세로 이어지면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락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은 주요 통화의 동반 강세 모습을 이끌어 환율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트럼프의 입 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자체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물론 신규 주택 판매나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택 판매의 호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주목하겠지만 지금은 관세가 모든 경기를 안 좋은 쪽으로 흡수하고 있기에 크게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당근이나 채찍을 휘두를지가 이번 주의 관건일 듯합니다. 그리고 22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어떤 공동의 움직임이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계속되는 하락에 연동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움직임 또 4월 증시 외국인 배당금의 역송금이 시장에 얼마나 나올지도 환율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엔화는 139.5엔에서 145.3엔, 원화는 1390원에서 1442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변동폭을 넓게 가져가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1일 외환시장 이야기,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요인들은 다 노출되거나 해결되어가는 모습이고 관세 부분만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역시 트럼프 입 밖에 쳐다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용하면 또 요동칠 요인이 생기던데 어떤 한 주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낮엔 제법 반팔이 많이 보이더군요. 계절이 성큼성큼 달려갑니다. 그만큼 시간도 날아가는 것 같고요. 새해 인사드리고 조깅한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참, 조깅은 여전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뛰고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나가는 게 제일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놈의 뱃살들은 왜 나랑 헤어지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은 4월의 마지막 주 28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